네, 조합운동주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오랜만에 위원장의 물어봐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선이 어제 바로 이제 끝났는데요. 대선에 대해서 동지들과 함께 간단히 짚어보고 선거의 의미와 또 결과에 대해서 또 우리의 몫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이번 20대 대선에서 가장 아마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기득권 양당 정치에 실망한 비판의 표현이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이슈를 가지고 서로가 내 탓이니 네 탓이니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 여론을 바꿔내는 데까지는 모두가 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중들이 정치에 관심 없도록 만드는 자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하기 위한 대선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노동자의 이야기, 민중의 이야기를 펼쳐내지 못했던 아쉬움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는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평가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여론조사에서도 몇 차례 뒤집어질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죠. 또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 후보이면서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민주당과의 거리 두기를 시도했고 국민 여론을 받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온전히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가 보였던 각종 언행들, 또 그가 손잡았던 정치 세력은 우리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될 수구 보수 세력이었고, 보수 세력에 대한 재등장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도, 또 구태의연한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도 같이 작동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누구도 국민들의 마음을 또 우위를 점하지 못했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검찰입니다. 박근혜를 감옥 보냈던 검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권력에 맞짱 뜬 검찰,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그리고 윤석열은 잘 아시다시피 정치에 입문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정치 신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져간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한 명확합니다. 그는 정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검찰 일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 우리 민중들의 삶,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지고 있는 한계 또한 명확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와 희망, 또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신랄한 평가, 이런 것들이 온전히 다 반영되기보다는 박빙의 선거 구도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 올바른 정치에 대한 희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당선되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 또는 두려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가졌다고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자이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정책과 입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잘 준비되고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인가가 중요하지, 대통령이 누구인가는 그렇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낙담하거나 분노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준비를 빠르게 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동지들과 함께 2022년 투쟁을 준비해 나가는 시기가 지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자 스스로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본인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배우려면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 민중들의 목소리를 듣는 당선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과 기득권 진영에 몸을 담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검찰총장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나고 자라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왜곡된 가치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노동자 민중의 눈높이와는 다른 가치관을 형성해 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빠르게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가 형성해온 가치관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할 것을 권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진보정당 후보가 3명 출마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이백윤 후보, 김재현 후보 3명이 출마했는데요. 성적표는 그렇게 좋지 않지요. 심상정 후보가 약 2%,
김재현 후보와 이백윤 후보는 채 1%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역대 많은 선거에서 진보정당이 받았던 표보다 훨씬 적습니다. 통렬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도 함께 반성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주도해왔던 대선 공동대응기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각계약진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진보정치가 단결하고 힘을 합치지 않는 이상 국민들에게 관심도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단순하게 진보정당의 단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대선 기간에 노동자들의 의제를 전면화하고 노동자들의 의제가 대선 후보대에 공약화되고 정책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는 부족했습니다. 우리 힘이 부족하고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정치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과 힘을 키워야 합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하고 민주노총이 더 많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들이 발현되지 못한 민주노총의 대선 방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층의 논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진보정치가 다시 단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진보정치의 도약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많은 노동자들, 조합원들의 관심을 가졌던 대선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입장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들과는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자들과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함께 고민을 나눌 생각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민주노총의 힘을 키웁시다. 우리의 힘이 커져야 진보정치가 커질 수 있고 진보정치가 커져야 우리가 대선의 결과 성적표를 받아들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대선을 교훈 삼아서 지방선거 또 이후에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 함께 힘차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